나 장난 그런 장난도 없어. 정말 청년 단체를 만들었어 저희가. 내가 카페고 어디고 막 다니면서 저렇게 해. 지원받아. 자, 좀 이따 이야기해주고.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는 월 갤러리입니다. 월 갤러리 창작 스튜디오 함께 가는 그림판 2020년 첫 번째 그림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7번을 했고요. 올해 첫 번째이고 전체 그림판 순서로는 8번째인데 8-2로 되어 있는 거는 8-1번이 답사를 갔죠. 안태호 선생님 모시고 현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그 답사 자료 지은 뒤에 첨부로 되어 있고요. 그건 나중에 중간중간 보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고요. 오늘은 그 코로나가 아직 2단계, 2.0단계여서 저희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그 단위 면적당 들어갈 수 있는 숫자에 맞춰서 오늘 아주 소규모로 오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그 라상덕 선생님께서 일단 그 남구의 우리 동네 미술 프로젝트를 참여를 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회와 성찰 이런 걸 담아서 전망까지 담아서 현장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안태호 선생님이 답사를 하셨기도 했고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 공공미술 보신 것도 있고 그간에 해왔던 활동도 있고 해서 작년 우리 동네 미술 프로젝트의 비판적 성찰을 통해서 좀 정책적인 측면들을 검토를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태호 선생님은 먼저 발표하실 라상덕 선생님은 화가이시고요. 울산 위협 부회장이십니다. 먼저 쭉 읽으셔도 되고요. 네. 말씀으로 쭉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앞에 자료집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이야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가 되어버렸네. 제가 올해 이제 참여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좀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공공미술이라는 것들을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눈으로만 봐왔지, 뭐 어떤 저걸 뭔가 해봐야겠다, 뭐 어떤 참여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솔직히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해놓고 나면 이제 그 결과물을 보고 그냥 저거 왜 저렇게 하나 굉장히 어설프겠다, 뭐 어떤 좀 비판하기만 그쪽으로 했죠. 뭐 좋았던 것들은 이제 사실 없는 것 같고, 뭐 타 지역가에는 이제 특히 대구 제가 고향이기 때문에 이제 가보면은 거기서는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어떤 그런 좋은 작품들을 해놓은 데를 많이 봤었어요. 그 정도였지 이제 그냥 그걸 깊이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역 울산 미술협회 차원에서 이제 어떤 참가를 하게 됐고, 참가를 해서 이제 쭉 이제 보니까 이제 이 과연 이 우리 비전문가들이 아무리 그림을 그린다 하지만 이제 이게 공공미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한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이걸 사업을 이제 시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원을 우리 팀들을 쭉 짜고 보니까 정말 황당했었어요. 하다못해 벽화 경험조차 한 번도 없는 그 아줌마들, 또 어떤 뭐 아시바라고 그러죠? 그 발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조차도 없었어요. 그 현장을 또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높이가 4m에 30m였나? 했던데요. 그걸 보는 순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막막했습니다. 다시 올라갈 수도 없지. 응? 그리고 또 현장의 어떤 그 조건들도 이제 그 그림을 다른 데서 특화를 해보면 어떤 이렇게 충분히 작업을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되지 않아 있었고, 그러니까 조원이 6명, 저 같은 경우는 6명 정도 시작을 했는데 6명이 시작했는데 딱 할머니 되고 그거를 혼자서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이제 뭐 어쨌거나 좀 진행을 해야 되니까 나도 지원을 받는다 치더라도 처음에는 저 다른 전문 팀들을 부르려고 그랬어요. 저는 저 후배들이 이제 목표가 팀들이 있어서 한번
하면 일을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퀄리티도 좋고, 근데 이제 외부인들은 못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 전문팀이 부산팀 아니었어요? 울산 팀은 아니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쪽 친구들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고 다 해가지고 이제 어떤 뭐 이제 계획을 짜는데, 이 장성구가 보니까 이제 참 고래밖에 없는 거예요. 입구 막 입구도 그렇고 나오는 이제 출구도 그렇고 뭐 고래박물관에다가 뭐 고래뭐에다가 뭐에다가 온통 고래처지. 그래서 고래를 좀 피하고 싶었는데, 사실 이 짧은 기간 안에 또 역사를 또 이렇게 또 이제 자주 조사를 해서 또 뭔가 하기가 굉장히 좀 역부족이었던 거죠. 더구나 또 혼자서 또 이렇게 조언들을 만들어내려니까 제일 접근성이 쉬운 고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거나 이제 뭐 그 사실은 그 과정들을 그 혼자 했다고 봐도 이제 무방할 정도로 이제 그걸 지칠 정도로 이제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팀들 보면은 다른 팀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우리 구 말고 또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고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전무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조장들, 제가 여기 부지휘장으로 있으면서 집행부로 있으면서 거기에 좀 참여를 한 건 한 개도 없었어요. 저는 일반 회원으로서 어떤 조초장으로서 이제 이 정도만 했었지. 다른 지역도 보면은 이제 어떤 조장에 내지는 그 대표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지던데, 저는 들은 것도 있고 이래서 이제 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걸 다 일일이 이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어려웠던 점들이 이제 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과연 이 우리가 해놓은 이 작품들을 보고 과연 사람들이 이제 이 시민들이 와서, 시민들은 그냥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들이. 그러나 어떤 다른 어떤 전문가들이나 어떤 그 전공하신 분, 그런 관심이 있는 분들은 분명히 많은 어떤 지적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 시간이 길었고 좀 쭉 그랬으면 좀 진짜 꼼꼼하게 한번 하고 싶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현장 작업하는 데 욕심을 가지고 이제 좀 그걸 진짜 적어도 한 6개월 이상은 이제 그걸 해서 완벽하게 보존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업이 하고 싶었지만 왜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게 짧은 기간 안에 이 프로젝트를 시행을 완료를 해야 되고 하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어떤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 많았을까 없어 보진 않았지만 예상입니다. 그 타 지역들 이제 좀 전해던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 간의 어떤 전부 다 어떤 동료들끼리 온갖 이간질에 온갖 소송에 막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과연 이게 필요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시행 사업이 이제 첫 발을 내딛은 거고, 첫 발은 무슨 일이든지 다 이제 불려가고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경험이 쌓일수록 어떤 이런 계획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더 좋아질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 작가들도 작가 선정에 있어서도 단순히 인원 채우는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좀 신중하게 그런 걸 해석하게 되면은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잘 하시는 분이든 못 하시는 분이든 그냥 지금 내가 하면 더 잘 것인데 남이 하는 것도 다 이상하다 뭐 이렇게 볼 것 같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게 작가들 사실상 조금만 더 어떤 그런 관심을 좀 교체시켜주면 나중에 어떤 사업하는 데서 좀 이 사업이 계속 연속형이에요. 계속. 아니 알 수 이번에 이해서인데 알 수 없어요. 이래서 나가는 이게 첫 단축 잘 껴놓으면 참 좋았을 건데 단축 조금 이제 좀 미비했던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이제 뭐 또 무슨 말로 했지? 예, 저는 뭐 일단 현장 작업자로서 느꼈던 그 정도 얘기고,
그게 이제 좀 우리가 공공미술 우리가 그 뭐야 그 조형물 들어가는 거 있죠. 도시에 그. 네, 장식. 그것도 맨 공공미술에 들어가는 네. 거예요. 이게 오는 이제 선정 과정에서 작가들 선정 과정에서도 이제 문제가 나듯이 요거는 이제 좀 덧붙이자면은 이 각 건물이나 이런 데 조형물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도 심의하는 거 들어보고 이렇게 쭉 이제 종합공과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거는 거의 뭐 아비규환이더라고요. 서간에 그 선정 과정에서 지금 어떤지 확실하게 내가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듣기로는 어떤 경험 그 선정 작가들 선정에서 그 많은 작가들이 많은데 좋은 작가들이 그리고 경험 어떤 자기 어떤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만 뽑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장식은 그렇지는 않아요. 정식이? 예, 제가 시민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미 건설사하고 내지는 그런 것들이 이미 정해져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 작가를 넣어라 마라는 할 수 없는 어떤 심의죠. 그 정책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어느 정도 로비를 많이 할수록 자기들 어떤 그런 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것. 특히 또 울산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작가 있잖아요. 네. 조용물 그분이 거의 80%를 다 하는데 그분이 워낙 뒤쪽에서 로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에 걸쳐진 작품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심의할 때는 어느 이 영향력 있는 이 사람을 넣어 이렇게는 절대 안 돼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 심의 그 저기 참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네. 누군가가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어떤 경력이 이제 무경험자들이 근데- 그 조건 자체가 안 된다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심인지는 모르겠는데 건물에 건축물에 한번 작품이 들어간 사람만. 많이 들어가봤던 사람들은 이제 위주로 이제 한다는 그런 게 있겠죠. 아니 그 심의에는 그런 건 없어요. 시민은 아니겠지. 예, 심의는 없고 참가 조건이 되는 건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그 업자들과 그 어떤 예술을 넣는 그 사람의 관계지. 이제 시에서 하는 심의하고는 전혀 상관이 그 없어요. 요건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가지고. 예. 아행적 암묵적 그 심사의 대상이 되는 후보, 그러니까 심사의 대상이 되는 후보 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심사 과정 관련돼서는 사실 이제 울산 지역의 부분들이 조금 열려서 윤일수 선생님 같은 분도 들어가고 이제 그 민미업 작가들도 일정에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개방성을 일정에 갖췄어요. 그런데 그 작품을 만드는 실제 그걸 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다르게 정해지니까 이제 공모로 진행되는 거에서 공모가 이제 다른 기준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흐지부지 샥 되면 거기 아는 사람만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죠. 아니 건물 장치 이거는 공모가 거의 없어요. 공모는 차라리 낫지. 근데 공모가 아예 없고 어느 건축업자와 그거를 이 뒤에서 이렇게 하는 설계하시는 누군가가 그분하고 이제 관계지 공모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데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심의 과정을 거치는데 어떻게 한 사람 작품이 그렇게 아니, 쏠려서 여러 이름으로 되죠. 아니. 그건 편법이잖아. 아니 공모 심의하는 거는 이미 정해진 아니, 사람을 평가하는 거지 이야기를 심의지. 이제 뒤에 발표 예. 기다리고 요 마무리하고 예. 그거는요 그 자체가 건축법에 의해서 1% 미술이잖아요. 그렇죠. 와서 이미 후보군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하는데 그 거니까. 심의를 왜 하는가 하면 그거 공공미술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를 하는 거지 작품 선정에 관여하진 않는다고. 맞아요. 그거 예, 전혀 쌤 관여 이거 마무리하고. 아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 이유가 이제 어떤 여기서 이제 심의 어떤 참여 어떤 팀을 꾸린다든가 이제 그런 걸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투명성 어떤 조건들 어떤 뭐 경력자들 그리고 유경험자들 그때 이런 게 우리 있고, 이거 갈 때도 그랬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투명하고 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작가들이 다 사실은 준비가 돼 있고 선정만 잘하면 예. 좋은 팀들이 만들어질 건데 이제 좀 꾸꾸식으로 이제 해버리니까 인원 채우기 가깝다. 예. 요번에
이번 프로젝트 사업은 여기 그런 문제점들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 말씀에 한 말씀 더 네. 붙인다면, 그러니까 그 장식 심의 그게 아니라 네. 요번 프로젝트에 대한 심의를 선생님은 이야기하신 것 같고, 그때 저희들이 이제 이거 공공미술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에 대한 부적격성을 이제 그때 그걸 했잖아요. 그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서 다 밝혀라. 심사위원들이 어느 분들이 들어갔는지 밝혀라 했는데 다들 안 밝히고, 예,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희들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들어가고 의원 들어가고 진짜 전문가는 6명, 7명 중에 2명뿐이 안 들어가니까 그분들의 발언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반 이상이 돼야지 큰데 나머지 일반 어떤 자격 가지신 분들은 보면 그게 관계된 사람은 사회적 활동을 하신 분들이 들어갔거나, 그러니까 공무원, 의원 빼고 전문가 2명 빼고 한 3분은 사회적인 어떤 활동 단체의 대표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예술적인 척도에서 공공미술에 경험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30%, 그러니까 그 6명, 7명 중 2명 빼고는 5명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고 그냥 일반적인 시선으로 그걸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요번 어떤 이런 심사위원회에서는 그게 정말 많이 자유했다고 생각은 들어요. 네. 그렇죠. 관에서 뭐 개입하고 그런 거 없는가? 그림 뭐 장세품 글쎄요, 우리 우리- 노래 그려주세요. 뭐 일단 그런 일단 선생님 발표는 마무리를 하신 건가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심의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인테리어로 되고 나면은 우선 뭐 그려지는데 현장 활동하는 것들 사실상 뭐 조금만 그러면 되니까 그런 것들만 되면은 이제 앞으로 그렇죠. 기회가 되면은 예, 예. 진짜 쓰레기가 아닌 어떤 연구에 보존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품들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작가들도 여기 썼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요거 해가지고 뭐 돈벌이 수단 단순히 그것만 생각해버리면은 뭐 진짜 뭐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이제 이것도 그냥 자기 작품 한다는 어떤 마음으로 이제 덤비게 되면은 진짜 거기 시민들하고 소통이 잘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체를 다 돌아봤는데 그나마 이제 남구 쪽 정도가 아니 잠깐만, 이게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한 개를 좀 그 마무리하고 질문하고 좀 이런 네. 순서가 필요하거든요. 계속 네. 이래 하면 이건 그냥 그 간담회가 되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발표는 발표는 이제 발표를 하고 발표를 어쨌든 남구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셨지만 아마 다른 지역을 하도 좀 비슷하게 진행이 됐으리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일단 첫 발표해 주신 아상원 선생님 발표를 좀 박수로 저희를 응답하도록 하죠. 지금 하실 말씀들이 많으니까 안대호 선생님이 또 지역의 상황들을 좀 들어봐야 또 뒤쪽 발표도 약간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실 게 있으면 또 참여를 하거나 또는 응모를 하신 또 당사자들도 계시니까 그 이야기들을 조금 질문도 좋고요. 또 소회를 밝히셔도 좋고 약간 더 정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우리 배국장 아까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니까 이야기해 보시죠. 근데 실제 그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지역의 근거에서 사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지역 공동체하고의 일정한 이제 호흡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남구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서는 이게 한정된 공간에 이렇게 이미 목적성이 있는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타의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서의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공간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 울주군이나 그 북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몇 년, 한 1, 2년 뒤면 거기 설치했던 장비들이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가능성은 이미 이제 거기는 다 브론즈 작업이기 때문에 적을 거고, 비용도 사실은 그 적정하게 다 일정 부분보다 어디보다 더 많이 사용됐을 것 같은데, 그게 지역 공동체와 호흡이 잘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건 관에서 요구하는, 관에서도 그 관의 대장 청장이나 그쪽이 원하는 컨셉을 구현한 부분들, 국가 예산을 그렇게 구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에 그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다행히 나상도 선생님 오셔서 별로 이렇게 남부 쪽 관련돼서는 막 크게 진짜 뭐 이렇게 이게 뭐지 격분할 게 없어서 예, 얼굴 안 붉혀도 돼서 이거 지금 잘 이렇게 좀그 배역 중에 둘러본 걸 잘 정리를 공동체하고 의 협화 문제 지금 가통을 잘 한 것 같아요 지금. 예. 그 진짜 관공적으로 했 예산을 구의 관공으로 한 데도 있고 세청 같은 케이스도 있고 아예 지금 그 진짜 쓰레기가 될 법한 것도 있는데 세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술협회가 이제 중심이 됐죠.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회원들의 어떤 그것도 있고 좀 회장의 어떤 자기 어떤 기준원의 일부 중에 이제 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예, 그래도 다양하게.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 얘기했잖아요. 예, 하셔도 했죠. 되죠. 그런 자리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특히 북구죠. 예. 북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참여 작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완전히 열악들이 이렇게 열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분명히 저는 뭐 이런 얘기 좀 책임을 져야 될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 분명히 어떤 대표의 어떤 그런 그 꼼수들이 상당히 많이 마장된 같은 심지어 어떤 뭐 따뜻한 물 한 잔조차도 이제 그 제공이 안 되고 작가들한테 참여자들한테 그리고 이제 오롯이 관의 눈치만 보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그 위치 특성상 조금 뭐 문화재 뭐 이런 게 있지만 이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값직 상당했던 그렇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 막그 공무원 좀 못하게 하면 무조건 다 처벌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그 땅바닥에 있는 것들 막 다 지워내고 또 나오고 또 하고 뭐 이런 그 과정들이 막 굉장히 막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발전에 왜 해, 그럼? 진짜. 왜 거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불편이라는데. 그러니까 북구는 달천으로 정해져서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 어떤 유적지나 뭐 그걸로 인해서 그 문화재청하고 예. 그거하고 계속 충돌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하면 안 됐어야 되는 건데 그 북구에서 정해준 것이 사실은 진짜 큰 근데 착오지. 그걸 제가 정해도 되긴 해요. 근데 그걸 발주받은 어떤 대표의 어떤 그 역량이 너무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심의 어떤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예. 그 사실 북구는 사실 철장 위로 안 올리고 그 덮은 땅이잖아요. 덮은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도로변이나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쪽은 사실은 철장 문화재와 상관없는 이미 공공시설물이 들어간 공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도나 들어가는 출입구나 이런 것들은 문화재청하고 상관없는 지역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계획에 대한 판단이 있었어야 되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북구청의 이제 담당과가 그 문화재과가 거기에 대한 사실은 고민이 문화재청에 대한 그런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 충분한 인지가 없었던 거고 조율을 하지 못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문화재청과의 구청과의 관계 조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기획자가 정치력을 발휘하거나 해안을 발휘해서 조정 능력을 발휘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작가들에 대한 처우나 그다음에 결국 결과물이 어떤 우여곡절을 겪고 결과물이 정확하게 돼서 이제 지역 주민이든 그것이 일종의 관광지 성격도 있는 곳이니까 관 시민들에게 감흥을 주지 못하는 작품이 된 거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덜 쓰였거나 아니면 그 기획 자체가 충분하지 못했거나 뭐 이랬던 부분들이 몇 가지 복합적인 결과로 좀 나오지 않았을까 보는 거죠. 뭐 대표가 기획을 했다면 사실 그런 처우들이 그러니까 기획력이 없는 거죠 사실. 예. 또 없고 뭐 어떤 술취문 같은 것도 지금 우선 지역 자체 해결이 아니고 저 하여튼 멀리서 해가 와가지고 굳이 그 가격에 그 비싼 가격에 했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 좀 살짝 의심스러운 내가 볼 부분들이 때 많더라고요. 고장 나겠던데. 네, 그래서 빔 쏘고 뭐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대표 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어떤 그 외부 영향력이 없이 순수하게 그냥 딱 정해져야지만 이제 된다. 뭐 이야기가 나왔듯이 그럼 당연히 이제 프리프로덕션이 문제가 될 텐데요. 어쨌든 예산이 기초지자체로 내려오고 그거 이제 공모원 사업으로 구군에서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맨 처음에는 정책의 문제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안쌤이 이제 종합적으로 해주실 거라서 어쨌든 부근으로 내려와서는 여기 이제 공무원들이 다 마찬가지면 다른 데서도요.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 이제 마인드가 있거나 지금 보니 여기는 좀 잘 된 것 같고 어쨌든 그 당사자이니까 저 윤원숙 대표가 하고 과정 이야기는 뭐 영상에 남기도 하겠지만 좀 이번 그 뒤쪽에 자료실 보면 성명서를 내기도 했었어요. 시작부터 지금 불협화음이 많았던 거죠. 나은쌤 여기 발표문에도 있지만 그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데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조금 많이 지나서 그때 어떤 불합리성을 이렇게 선포하듯이 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니까 일단은 뭐 저희들이 이제 2군데를 넣었어요. 북구랑 동구 넣었죠? 북구랑 동구 넣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그 어떤 공공미술에 대한 숙지와 그 지역의 어떤 주민들 참여 이런 것들을 조금 주도적으로 좀 많이 생각했다고 넣었는데 이제 걸린 사람들을 보면 주로 그런 것이 아닌 뭔가 좀 보기 그럴싸한 것,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정 과정에서 뭐 제가 이제 들어가서 발표한 적도 있었고 변문수 국장이 발표한 적도 있었는데 그 심의위원들의 어떤 이렇게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분 정도가 전문가고 7명 중에 나머지는 그냥 일반 그 의원이라든지 공무원 그리고 그 어떤 단체 어떤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이래 들었는데 심사위원들을 발표를 했는데도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밝히는 어떤 올리는 그 사이트가 있던데 그쪽에도 제가 이제 그거를 넣었어요. 했더니 이런 이유로는 밝힐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왔어요.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별거 밝혀서 투명하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리고 이제 동구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의원이 심사위원 중에 의원이 밖에 나와가지고 심사받을 사람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 과정 속에 좀 문제점이 드러나서 그것이 이제 법에 그런 것도 지금 그 당시 고발도 했었고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거를 이제 고발 안 하고 취하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암묵적인 압력이 좀 많았고 그게 취하가 되지 않으면 시행이 안 되니까 그런 과정들이 정말 이게 울산은 정말 좀 너무 이렇게 관안에서도 그렇고 공공미술에 대한 어떤 아무 생각 없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쉬운 게 앞으로 이제 늘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업들이 정해져 있으면은 지금 이번 일이 그냥 근원이 돼가지고 이제 계속 고쳐 나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데 딱 일성으로 끝이 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5점으로 맞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시청의 연구 영역 관련된 과정들을 보니까 최근에 이제 공모 심사 관련된 부분의 절차성을 강화하는 장치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해당한 어떤 용역 관련돼서 일단 심사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위원 후보들을 먼저 확보를 하고 이제 그가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이제 명확히 하고 그래서 후보군을 꾸리고 난 다음에 뺑뺑이를 돌려서 추첨을 해서 해당하는 3배수의 후보를 뽑아서 그 중에 이제 3분의 1을 추첨으로 결정해서 심사에 들어가게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절차적 공정성을 응고영역에는 부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금액은 사실은 일반 연구 영역은 5천만 원짜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 금액이 4억에 관련된 부분이고 사실은 이것이 설치되면 이것이 다시 철거되거나 또 이것이 남았을 때의 다른 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던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저는 쭉 돌아보면서 어디 한 군데는 고발해야 되지 않나? 실제로 이게 감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상황이고
왜 오히려 지역 언론이 그런 거에 대해서 초반에 심사 과정에 대해서는 접근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기사들이 몇몇 언론에서 담아졌지만 공공미술이 정리된 결과에 대해서는 그 담당 지자체에 나온 보도자료를 인용한 끝났다 정도의 단신 기사로 끝나고 말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그 사후 검증에 관련된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검증에 따라서 일정하게 실제로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4대강 했다가 결국 4대강 부분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한 부분이 또 예산이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일단 교훈적 메시지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오히려 일회성이라고. 이미 일회성이니까 끝난 판이기 때문에 덮어. 그냥 뭐 없던 뭐 이렇게 막 무뎌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개인적 생각. 그 가장 최근의 사례가 부산에는 동구가 그 국비 이전에 구 단위에서 가장 공공미술을 담당 공무원이 의지를 갖고 잘했던데 이제 제 직장 근처에 있는 그 초량극이라 다 동구인데 이가국길이나 근데 상당히 많은 사업을 잘했는데 이번 동구에 우리 동네 미술을 했는데 민원이 제기가 심하게 됐죠. 최정화 설치 최정화 선생님 작품이 들어왔고 거기 실행한 단체가 부산에서 문화계에 가는 쪽으로 아주 센 잘하는 됨에도 불구하고 생활 용품들을 이렇게 탑처럼 쌓은 거예요. 근데 그 흉물스럽다 그래서 지금 상인들은 민원이 심하게 제기가 돼가지고 서울의 신발 딱 그거 비슷한 그러니까 그건 신발인데 이거 수집을 한 거거든. 국민들한테 수집을 했는데 그거 해놓고 나니까 이거 좀 안 되는 게 지금 민원이 제기돼서 골치 아픈 사례가 얼마 전 가장 최근 사례 며칠 전에 사례인데 앞으로 어쨌든 중요한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항상 이쪽은요 뭐 시작할 때 문제 제기를 안 하면 결과는 그냥 부지부지 되는 경우가 뭐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지금 전반부는 지금 나상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사례들 좀 이야기가 됐고 이어서 우리 안태호 선생님 발표를 다른 사례들도 좀 보고 뒤쪽에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시죠. 이어서 그냥 우리 안태호 선생님 발표를 들어볼까요? 예. 네. 최정환 선생 작업이 공공미술 작품이고 놀이공원의 공공미술 들어갔어요. 나도 몰랐는데 최정화 선생 작품을 산 거지 그러니까 그게 그 팀에서 그거는 좀 주제도 안 맞지. 네. 그 그냥 다른 지역의 유명 작가 작품을 그 작업이 작년에 경남도립미술관에 전시했던 작업일 텐데요. 그걸 사온 건 아닌가 새로 한 거는 같은데. 컨셉을 가져온 거죠. 지금 그러니까 벽화 워낙 컨셉을 다른 걸 사오잖아.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팀이 경남도립에 모인 사람 좀 싫은 것 같긴 하네. 원래 조건이 적으로 있는 거잖아. 속거리가 아니고 여러 생활 생활 도구 뭐 이렇게 냄비라든지 이런 그렇지. 것들. 그 산처럼 원래 사는 그분이 그렇게 응.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흉물스러운 거지. 밖에서 보면 생활 도구들이. 다음에 민족원을 다 보러 갑시다. 아니 공공미술이 되게 폭력적이야. 일반적이지. 네. 네, 아무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공동체 이슈에 응답하는 미술이라고 썼는데요. 제가 작가도 아니고 평론가도 아니어서 말하자면 제도 비평에 가까운 얘기들로 그냥 제가 보고 뭐 들었거나 좀 공부했던 얘기들 그냥 적었어요. 어쨌든 공공미술의 이슈나 성격을 좀 어떻게 가져야 될까? 그 공공미술 성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지금까지 어떤 의미들이 있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만 조금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를 보면서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다 아시는 얘기라서 앞에는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예술 프로젝트가 4억 원이고 참여자가 37명, 총 228개 지자체에서 동시 추진을 하게 됐죠. 예산이 758억이었나? 굉장히 큰 어쨌든 예산, 단일 사업의 예산으로 굉장히 큰 사업이었습니다. 어째서 미술 영역에만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건가라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되게 난데없이 갑자기 튀어나왔고 그리고 되게 커다란 규모로 이상한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밑에 목표 및 추진 전략에 보시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얘기들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진행됐거든요.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없었죠. 이번에 보시면 몇 가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사업 기간 너무 짧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4개월 진행하셨다고 했잖아요. 4개월 가장 많이 하면 12월까지 4개월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 정도 안 나왔던 팀들도 많았던 거죠. 그래서
2월달 한번 연장을 했는데 그걸로도 안 돼요. 그때까지 심지어 공모도 못한 팀들도 많아가지고 지역도 많아서 6월까지 다시 연장해서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번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기가 너무 짧았고 작품의 퀄리티를 보장할 수 없고 그리고 지역의 일부 협회나 단체들이 사업 독점 우려가 많았다. 그래서 문화부가 그렇게 해명 자료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보면 실제로 그런 우려들이 거의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과정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았었고 비용 집행 문제 때문에 뭐 뉴스에 기사가 나오거나 그런 경우도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이 공식적인 자료가 지금까지 아주 뚜렷하게 나온 것들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몇몇 지역에서는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한 데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반응들이 조금씩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들을 좀 들으면 아까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과정상의 어려움들 때문에 사실 작업 제대로 하기 힘들었다는 얘기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프로젝트 현장 좀 둘러봤는데요. 달천철장부터 세창냉동, 대운산, 혁신도시 쭉 돌아봤는데 이게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사이트가 정해져 있고 몇 가지는 가이드라인도 주어진 걸로 보여요. 이를테면 어디죠? 중구였나요? 중구 같은 경우는 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의 컨셉들이 몇 개 주어진 게 아닌가 싶은 정도로 되게 그런 컨셉이 너무 그런 컨셉을 너무 준수해서 만든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작가들에게 배분하는 게 1차 목표였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적으로 뛰어난 작품들을 만들어내거나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공동체 이슈를 발견해내거나 발굴해내거나 그것들하고 좀 같이 소통을 하거나 그럴 만한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던 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창 냉동 창고나 혹은 중고 작업 같은 경우에 그나마 정제된 작업들이 좀 보였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창 냉동은 어쨌든 실내 공간이나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사람들이 어쨌든 보여주기에 되게 그런 한계가 있었고 중고 작업 같은 경우는 너무 눈높이가 하향 평준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중구 얘기만은 아닙니다. 중구만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심지어 전북에 있는 기획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 동네 공공미술 만들어 놓은 거니까 모여라 꿈동산 같다. 그래서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공공미술 관련해서 한국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얘기 나왔던 게 2000년대 초중반부터 사실은 담론 차원에서 얘기가 많이 됐었고 그의 정부 사업들이 진행되고 혹은 지자체에서 그런 사업들이 본격화된 것도 여러 번 있었는데 공공미술 지형 자체 혹은 그동안 논의해왔던 담론 자체를 너무나 일시에 후퇴시켜버린 그런 사업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론이 여기 끼어들 틈이 물론 없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기획돼서 지금 코로나 긴급지원의 일환으로 나왔던 사업에 작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혹은 작가들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그 사업들을 조정하거나 그럴 만한 시간도 없이 그냥 꽂아 내리꽂기식 사업으로 들어와서 그걸 조정하기 되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기회로 해서 그런 담론들이 더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 담론이 없는 상황에서 작품들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계속 작가들에게 비용만 뿌리기 식으로 가게 된다면 더 큰 부작용들이 좀 예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공미술의 역사라는 게 결국은 최초의 공공미술들은 권력이 자기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을 만들거나 조각상을 만들거나 그런 방식에서 출발했던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사실은 그런 좌대를 없애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래서 그런 동상들이 결국 때 시민들과 만나는 과정들이나 혹은 도시 안에서 미적인 감수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과정들 조금 더 나가서는 시카고나 그런 데서 벌었던 수잔레이 씨 같은 사람들, 세자르 공공미술 같은 것들이 나오는 그런 맥락들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조형물이 지금 와서 의미를 다했다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되게 그런 것들이 같이 격렬하게 존재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지역 안에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그런 의미들을 구체적으로 따지기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베에 대한 스프링 같은 얘기들까지 얘기했던 게 이거는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 내용들인데 아마벨이 포스코 앞에다 설치했던 그 작품인데 프랭크 스텔라는 세계적인 조각가가 만들었거든요. 27억짜리였어요. 비행기 잔해를 구겨진 잔해를 맞춰서 꽃이 피는 구조물이라고 해서 만들었었는데 자기 친구의 딸이 비행기 사고로 죽었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다가 아마벨이라는 이름을 잡았는데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저거를 27억이나 줬다고? 뭔 저런 돈 낭비가 있냐라고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욕했어요. 철거하라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 포스코에서 철거는 안 하고 그 앞에 나무로 가리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돈을 많이 쓰니까 철거는 못하고 이게 되게 그 논쟁적인 작품이었던 거죠. 도대체 그러면 공공미술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에게 어떤 작업이 공공미술을 가야 되냐 가지고 어쨌든 그런 논쟁이 일어나게 했던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런 논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97년도가 아마 설치됐던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이후에 그 스프링 같은 작업도 청계천 들머리에 섰던 작품인데 이것도 그 플레스 올덴버그 작업인데 약간 지금에서 돌아보면 한국 작가들이 거기 뭐 공모나 그런 데 참여도 못할 만큼 그런 억울함을 좀 호소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혐의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그때 저도 그 활동에 같이 참여하긴 했었는데 그런 혐의가 없지는 않지 있지만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고 그리고 그 지역의 정체성이나 사업과 정체성을 맞물리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다른 공모 방식이나 다른 방식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굉장히 유명한 작가를 찍어서 그렇게 가져오는 거 말고 다른 방식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계속 그 건축물 미술 양식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88년도였나? 처음 도입된 게 88년도인가 89년도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한국에서. 그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지으면 거기서 1%가 좀 안 돼요. 0.86%가 0.9%가 그 정도의 비용을 그 미술 작품으로 그 만들어야 되는 사실은 작품을 앞에 놓는 거 말고도 사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그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에게 되게 공공미술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 왜곡이 많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길거리에 그 문패 조각이나 껌딱지 조각이라고 불리는 정말 의미를 알 수도 없고 왜 여기 있는지 이 건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 거리랑 무슨 정치성의 효용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됐었죠. 모자상 같은 게 되게 많아졌고 그리고 가족 그런 게 되게 많았고 심지어 제일 많은 제목은 무죄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의 작가들이 굉장히 독점하는 그런 구조들이 많이 만들어졌던 게 한국에서 공공미술에 대한 이해가 가장 많았던 일반 시민들에게 그런 이해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베이트나 비리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그 과정들이 있었고요. 사실은 거기서 수주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건축주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걸 꺾고 중간에 들어오는 업자들은 그걸 다시 한번 꺾어가지고 실제 1억이라고 하면 작가에게 주어지는 거는 절반 이하의 비용들이 주어지면서 그 작품들의 그런 그 뭐랄까요 퀄리티가 낮아지는 그런 현상들을 또 불러온 측면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했던 거는 어떻게 보든지 사실은 이게 되게 커다란 시장이었다는 거죠. 이게 공공이 강제하는 시장이었지만 어쨌든 되게 커다란 시장이었고 미술계에 되게 커다란 떡밥이었던 거예요. 미술계 그 몇몇 작가들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같이 작업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시장으로 남아있어서 공공미술에 대한 왜곡을 하는 데 되게 커다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공공사업보다 더 커다란 이익을 거기서 보장해주는 그런 시장이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2000년대 중반에 있어 되게 그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2000년대 초중반이었는데요. 당시 미술단체들하고 평론가들이나 작가들이 계속 그런 요구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미술 장식 때문에 공공미술에 왜곡된 시선들이나 혹은 담론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실제로 그 북에서는 세대로 공공미술과 공공미술에 대한 인식들 자체가 달라지고 그런 걸 활동이나 그 뭐 그런 그 사회운동에 거의 가까운 방식으로까지 공공미술의 개념들이 달라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조형물, 그것도 건축물 미술 장식이 한정되어 있는 그런 공공미술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많이 나오게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개선들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그 문화부가 그 사업들을 시범사업을 제도화냅니다. 그게 2006년도에 아트앤시티라는 사업이 먼저 나왔었고요. 그때 아마 부산이나 이쪽에서도 사업들이 진행되게 있었을 거예요. 그 물만골하고 또 어디였죠? 그 서상원 선생이 했던 거기 무슨 복지관 앞에 했던 작업들도 아마 그때 같이 나왔던 게 2006년도 사업이 그 2006년도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물만골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뭐랄까 말하자면 소외 지역이었는데 그 동네에 대한 판단 때문에 사실은 그게 잘 안 됐어요. 작가들은 이 지역이 그 말하자면 되게 도시랑 좀 떨어져 있고 생태 미술을 여기서 하기 되게 좋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거기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실제로 주민들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죠. 이게 소외 지역 그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이 들어갔었고 특히나 복권기금을 가지고 했던 거라서 더욱더 그 성격을 벗어날 수 없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작가들이 와서 그러면 우리한테 뭐 가로등도 달아주고 뭐 해주고
우리 사는데 동네를 조금 그렇게 편하게 바꿔주는 사람들이 오나 보다라고 판단했었는데 이 작가는 그냥 딴소리를 한 거예요. 가서 생태 공동체로 이 마을을 만들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간격이 너무 나빠서 결국 실패를 하고 말았었거든요. 초반에 그런 일 되게 많았었습니다. 서로가 이해를 잘 못한 거죠. 작가들도 계속 그런 갈등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작가들 굉장히 그때 당시 참여했던 작가들 몇 번 만나봤었는데 되게 고민들 하더라고요. 나는 여기서 뭘 하는 걸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나는 도대체 작가냐? 나는 여기서 공공 근로를 하는 거냐? 나 여기 뭐지 공익근무하러 왔나?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고 되게 토로하는 작가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후에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정리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 진행되면서. 2006년도에 아텐시티가 2007년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는 서울시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여서 2008년인가 2007년인가 때부터 도시갤러리라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 사업도 굉장히 규모도 꽤 있었고 몇 년 동안 진행이 있었는데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때 오세훈 씨 부인이 미술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느냐는 그런 뒷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확인이 되지 않는 얘기라서 아틴시티에서 활동하던 기획자나 작가들이 그때 당시 도시갤러리 사업으로 들어가서 활동들을 많이 하겠고 도시갤러리 사업은 나중에 도시디자인 재단이나 서울시 디자인 재단 같은 데로 포섭이 돼서 지금도 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틴시티 사업 중에서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리면 이 마석공단에서 사업을 진행해냈었거든요. 지금도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데 남양주 마석에 가구 단지가 있어서 가구 공장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이주 노동자들하고 선주민들하고 마석의 초등학교가 되게 중요한 시설이었대요. 거기에 운동장을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했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임을 하고 그러면 교실을 같이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곳이어서 거기 환경 개선을 하는 작업들을 작가들이 진행했습니다. 작가들이 이주 노동자랑 같이 축구를 하고 동네 사람들과 같이 그런 체육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 거리를 가깝게 하고 농구 골대 같은 거 개선해주고 좀 다른 방식으로 재밌게 만들면서 그런 활동들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나름 성공적인 모델도 남아 있었고요. 이후에는 한 4년 정도인가 MDF 마석 페스티벌이라고 인디 가수들과 같이 축제를 만들어서 몇 년 동안 연장선상에서 운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끝나긴 했지만 아무튼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활동들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드는 초석을 그때 좀 닦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도시갤러리 사업이 8번부터 나오는데요. 8번에서 제가 어쨌든 도시갤러리에서 그때 막 나온 얘기는 아텐시티가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거에 굉장히 어쨌든 한계를 좀 뚫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고 하면 도시갤러리는 처음부터 그런 얘기들을 좀 강조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중간에 8번에 하나, 둘, 셋, 넷, 5째 줄 있죠. 네. 미적 관심이나 형태의 단순 전시에서 도시와 시민 공동체의 필요를 찾고 드러내는 소통으로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부응해 공공 영역에서 시민 공동의 관심이나 이익을 찾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예술행위를 확장했다. 물론 도시갤러리 사업에서도 조형물 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조형물 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활동들이 많았던 거죠. 아래 동네 예술가 프로젝트라는 걸 써놨는데요. 지금 사실 이런 모델이 되게 흔합니다. 목공소를 하거나 시민들과 같이 수리소를 만들거나 그런 활동들 하기 되게 흔한데 이때 당시 사람들하고 그런 활동들 하면서 되게 나름 센세이션했던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술가들이 저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예술가들이 저런 걸 만들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좀 다른 방식으로 얘기해주거나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고 소통하고 하면서 저런 모델을 좀 만들 수 있구나라는 얘기들을 이 동네 예술가 프로젝트 이때 예술로 일촌맥기였나? 그런 종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성산동의 일대에서 망원시장 중심으로 해서 그런 활동들을 진행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이게 흔히 말하는 민중미술가 어떤 대형안의 초기 작업은 아니죠. 2001년도에 했던 노숙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노숙자 수첩 같은 경우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숙인들이 서울역 근처에 사실 자기 생활상에 필요한 게 되게 많거든요. 어디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어디 가면 쉼터가 잠을 잘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시설들 어디 화장실이 개방돼 있고 어디 쓸 수 있다는 그런 필요한 시설들을 전부 다 매핑을 해서 수첩을 제작해서 나눠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이후에 대형안의 이 공공에 대한 관심은 경기문화재단하고 같이 내일을 여는 책방이라는 프로젝트까지 확장됩니다. 5개 지역에
컨테이너 2동으로 된 책방을 만들어줬어요. 책방이기도 하면서 한편에서는 그 커뮤니티 공간을 만든 거죠. 그때 공간이 들어갔던 게 남양주 수동이라든지 그 양평의 그 정벨이라든지 혹은 시흥의 그 거의 백꽃마당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동네들이 되게 외진 동네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임을 할 공간이나 그런 것들이 마땅치 않은 곳에 그런 시설을 넣으면서 아이들 교육이나 성인들의 그런 작은 모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들을 좀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도 운영되고 있는 게 몇 개 남아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한테 아예 소유권을 이전을 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좀 운영을 지금까지 해요. 재밌는 모델이 됐죠. 이게 공동체 관심사랑 좀 그 맞닿아 있을 때 사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 미술가들이 혹은 공공미술이 도시의 장식품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미적인 가치들을 더 확산할 수 있는 걸 시민들의 삶 속에서 확산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좀 만들어낼 건가라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11번에 보면 제가 아는 작가가 제 페이스북 지난번에 저 답사하고 나서 그걸 얘기를 담으니까 한 분이 그래서 저는 작업을 하기 싫다. 저 작업 안 하고 어촌에 가서 어부가 될 거다라고 했다고요. 그분 실제로 어업면허 따고 배를 지금 구입을 해가지고 가끔 그 양재혁 작가라고 가끔 그래서 가서 고기 잡으러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완전히 귀촌할 거라고. 되게 씁쓸한 거죠. 네. 근데 괜찮은 작가고 이런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더 이상 작업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조건에서 작업하면 나만 다치고 그리고 괜찮은 작업을 못 만드는 그런 자기감에만 시달리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주셔서 참 씁쓸했었는데 아무튼 뭐 계속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질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품의 눈높이가 너무 낮다. 도대체 공공미술은 언제 성장할 거냐. 왜 자꾸만 사진 찍으려는 것만 생각하고 그 포토제닉한 그 사이트만 만들려고 하고 이게 아이들 눈높이에만 너무 맞추려고 미술이 너무 쉽기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미술이라는 거나 시각예술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문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많은 작업들이 공공에 나올 때는 눈높이를 하향조정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 성인들의 미적 인식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공공에서 그 시각예술 혹은 아름다움에서 다루는 작업들의 그런 퀄리티나 논의 수준을 좀 더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자꾸만 애들 작업으로만 만드는 게 이게 도대체 좀 답답한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자꾸만 그렇게 낮추는 게. 시민들이 예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들이 예술을 생각하는 것과 시민들의 이익 혹은 예술 활동이 갖는 그런 미적인 예리함 같은 게 어떻게 좀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런 자리들이 사실 많아져야 되는 거죠. 계속 그런 거에 대한 고민하고 토론하고 혹은 필요한 것들을 공공에 제안하고 확산하는 작업들이 제일 많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너무 쉽게 대중영업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지금 상황들을 좀 타개하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3번에 제가 그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 얘기를 담았는데요. 이 얘기가 저한테 너무 신선했었어요. 그 독일 시민들은 되게 그 예술 교육을 많이 받아서 사실은 예술에 대한 소양이 높다고 하는데 추상 조각에 대해서 그렇지 않았나 봐요. 이 73년도에 그 조지 리키 회전하는 세계의 사각형이라는 제가 봐도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이 정말 그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사각형이 세 개 붙어 있는 그냥 딱 그런 작품이에요. 제가 봐도 저걸 살려면 좀 답답하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시에서 그걸 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시민들이 반발합니다. 우리 세금 가지고 저런 작품들 알아먹지 못할 작품을 왜 사느냐라고 반발하니까 한국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제가 적어냈지만 예전 같으면 무식한 시민들이 정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강요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사지 않겠습니다라고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윈스턴 씨가 달랐던 거죠. 시민들을 위해서 공공미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속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토론의 결과로 만들어진 게 지금 공공예술과 관련된 그 국제행사에서 제일 그 성공적인 행사로 얘기되는 윈스턴 조각 프로젝트거든요. 10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2018년도에 4회째가 열렸었죠. 4회가 맞나? 4회인가 5회인가? 네, 아무튼 그렇게 열렸고 그때 당시 그 카스퍼 켄이라는 그때 당시 그 윈스턴 시립미술관 큐레이터가 거기 그 디렉터가 돼가지고 4회까지 40년 동안 혼자 독재를 하면서 계속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만들어 왔었고 그래서 덕분에
그 민스터 조각 프로젝트가 전 세계 공공미술 트렌드를 좀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업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그이면은 네네. 독재를 하는 거지.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도 좀 만만치 않은 일이죠. 한국 같으면 저게 뭐 저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래 앉혀놓냐라고 해서 끌어내렸을 텐데 그것도 좀 되게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좀 이건 원론적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건데 현실적으로 또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사실 많이 지난번에도 좀 같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작품 구입이나 그렇게 가는 게 사실은 공공미술 과정보다 작가들에게 도움이 훨씬 더 되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작가들의 숫자도 훨씬 더 늘릴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지점에서는 좀 다른 안을 모색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문화부는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작품 구입으로 가면 청년 작가들이나 지역 작가들이 소외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도 4억씩 지역이 다 떼주는 방식인데 그게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운영 방식 좀 다르게 하는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 25부작이라는 사이트가 지금도 열려 있는데요. 그 심사위원들 전체가 다 공개되어 있고요. 진행 방식을 되게 다르게 했어요. 서울시는 30억 원의 별도 예산을 거기다 편성을 해서 작가들에게 아이디어를 받아서 아이디어를 단계별로 체계화시키는 과정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었는데 1차 팀한테 100만 원씩 주고 1차 통과해서 다시 그 아이디어를 체계화시키고 그걸 만들어낸 사람들한테 300명에 추가로 100만 원. 그 다음에 2차 통과해서 오는 사람한테 100만 원 따로 지급하고 그래서 그 전시를 하고 그걸 가지고 공무실 작업을 따로 진행하는 실제 하는 과정들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공모사업 진행할 때 그 사업 걸 내신 경험들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초기 아이디어들을 충분히 발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내기 쉬운데 그 과정들을 단계별로 만들어줘요. 심지어 비용을 지급하면서까지. 이게 이번에만 된 게 아니라 서울 디자인재단에서 몇 차례 이런 방식으로 전에 선례들이 있었거든요. 공공미술 작업들을 이런 방식으로 사업들을 몇 번 냈었어요. 제가 한두 번 거기 가서 심사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구체화시키는 게 실제로 성과들이 보인다는 걸 확인하고 지금 이런 작업들을 여기다 갖다 붙인 건데 어쨌든 심사위원들 전체를 공개하고 그리고 통합적으로 공모해서 지자체 내에서 광역에서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 그리고 단계별로 그것들을 심화시킬 수 있는 과정들을 비용들을 줘가면서 부여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볼 만한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활동한 연수부의 경우에 작년에 있는데요. 사실 나온 결과물 자체 퀄리티가 아주 빼어나다고는 하진 않은데 근데 공공미술 좀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결과물들을 그렇게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도 지역의 역사들을 남기는 다른 방식으로 마음에 남는 공공미술을 표방하면서 지역의 역사를 좀 조사하거나 리서치하거나 그것들을 탐구해서 작가들이 남기는 방식으로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던 지역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번에 결론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조형물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 이슈를 좀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라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편으로 주민 참여라는 것들을 좀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이게 대개 주민들이 뭔가 조그맣게 뭘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 콜라주에서 붙이는 것들 주민 참여로 퉁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한편으로 너무 게으른 방식인 것 같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밀도 있게 짜느냐가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대개는 그런 밀도가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것도 게으를 뿐더러 세종시에서 이번에 하는 걸 보니까 시민들이 토론을 해서 조각공원을 만들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험천만한 발상이 사실은 예술가들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이거 뭘 짜고 그렇게 한다는 게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거야말로 대중영합적인 대중출시적인 작업이 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그것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만들어낼지 접점을 잘 만들어내고 미적인 가치들을 어떻게 예각화낼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되게 이런 손쉬운 과정들만 많이 나오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이슈 파악하고 응답하는 미술이야말로 우리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공공미술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일단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다 하신 것 같아요. 실은 사례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건 누구나 하기 쉬운 일이고 그런 사례들은 또 일부는 포장이 되기도 하는데 공공미술의 역사를 이렇게 쭉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물론 여기 더 이제 할 이야기가 많으셨겠지만 중요한 지점을 제가 몇 가지만 좀 추리면은 추린 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죠.
지금 다른 패러다임을 많이 제시를 하셨어요. 구에서 구비를 원래 있던 구비를 추가 편성하는 경우 부산에도 부산 진구는 구청장이 마이너를 믿는 분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구청장이 그 구청에 있는 갤러리도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고 요란경 뭐 기념 전시라고 그랬던 구입니다. 그 구 자체가. 그리고 이거는 공공미술 진행이 되어서 물론 퀄리티 문제는 뭐 아주 뛰어나 그렇진 않습니다. 구비를 더 선정을 해서 그 동천이나 이런 데 공공미술 따로 또 진행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은 관료주의는 나쁘지만 좋은 관료는 세상을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실은 부산 동구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 담당 공무원이 그 디자인 전공하는 공무원이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그 안에서 그런 어떤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는 몇 가지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까 같은 경우에 연수구에 지금 실제로 일종의 플랫폼이나 사전 작업을 지금 공공미술로 지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공미술의 어떤 그 생태계, 공공미술 생태계를 풍성하게 하고 그 건강한 숲은 다양한 그 생태들이 이렇게 공존하는 것이 좋은 생태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단편적이고 일률적이고 이런 게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또 이야기를 하셨지만 공동체와의 관계인데 공공미술을 우리가 이제 15년 동안 공공미술이 계속 발전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로 있는 것은 너무 미술적 발상, 미학적 발상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은 공공미술은 공공이란 말에 우리가 전착을 하면 이것은 문화인류학적인 작업이어야 하는 거죠. 사람들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요구를 가질 것인가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건 당연히 이제 예술가들이 그 안에의 요구를 중심으로 할 건가 자기 어떤 그 미적인 어떤 방향을 갖고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는데 이런 문화인류학적인 성찰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접근 자체가 얼마나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속도를 자꾸 내야 되고 프리프로덕션 사전 기획 단계가 너무나 짧게 진행이 되니까 뒤에는 정말 좋지 않은 작품들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지는 작품들 쓰레기만 양산하는 작업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좀 중요한 시사점들을 주는 그 발표였던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질문을 또 같이 하시면서 앞에 그 나상락 선생님 발표 그리고 이어서 그 안태호 선생님 발표 묶어서 종합적으로 이제 뭐 질의응답도 하고 같이 좀 뭐 방담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그 처음에 아트앤시티 시범 사업했던 게 그 대학로 이화동 골목길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주민들하고 물론 그 이태호 선생님이 하셨는데 주민들하고 사실은 처음에 그런 협의도 많이 했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그 완벽하게 그게 정리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갈등이 되게 심하게 불거졌던 타입입니다. 주민이 가서 벽화를 지웠어요. 네. 계단 벽화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 엄청 많이 찾아오고 그랬거든요. 그 동네 막 가서 사진 찍고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주민들이 그런 거 너무 싫다. 그래서 벽화를 지우고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게 아트앤시티 초기 나중에 일어나는 초기 작업들이 그런 좀 일을 겪기도 했었어요. 공공미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큰 단점은 도시의 기능이라는 것들은 전혀 배제되어 있는 도시의 기능을 알아야 되고 그림을 매개로 내가 작업을 하는 거지만 그림하는 사람들이 도시 기능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걸 거치고 난 다음에 그게 뭐 벽화가 됐든 구조물이 됐든 어떤 형태의 작업이 나와야 될 것인데 무조건 그냥 뭐 알료를 써서 그냥 벽에다가 그림만 이쁘게 그린다는 게 공공미술인 것처럼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도시를 다니면서 내가 늘 출퇴근하는 그 길 안에서 여러 가지 내가 불편한 것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효과적인 것들 한번 엉뚱한 상상들을 해보잖아요. 초등학교 앞에 건널목을 조금 이뻤으면 좋겠다. 근데 기능도 있어야죠. 차들이 그 건널목이 시야에 더 잘 들어오게 해주는 역할은 미술가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도시 그 로그로에서 와서 그냥 일반적으로 걷고 가는 건데 그걸 좀 더 미적인 걸 포함해서 시각적으로도 차들도 주의가 더
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한다면 그게 공공미술이어야 되지 않을까. 가로등이라든지 우범지구 같은 데는 미술가들이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게 그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지. 이거 뭐 벽만 계속 보면 그냥 무조건이라도 뒤집지 말으려고 그러니. 그 이야기 하시니까 기능을 이야기하니까 그 서면에서 우리 집회를 야외 집회를 많이 하는데 요번에 안 사요 5.18 기념식을 우리가 했는데 그 위에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 CCTV 가로등 요런 선로를 활용해서 와이파이 망을 깔았어요. 진구가 최초로 아이디어를 낸 거지. 그러니까 구청장 직속에 무슨 그 TF가 있어요. 대단히 괴로운 부서일 거야 아마. 뭐 아이디어 그러니까 서울시 옛날에 그 시장 있을 때 비슷한 거지. 아이디어를 내면 그거를 막 기관 부처들 협의를 해갖고 그러니까 그거는 와이파이 망을 따로 안 하고 원래 있던 시설물을 이용해서 서면 전역인 와이파이가 잘 되게 그래 해놓은 거예요. 그런 거는 기능과 그것이 그런 게 공공미술의 아이디어. 될것 같아. 예. 그래서 미적인 장식에 너무 내몰려 있는 거야. 공공미술이 아니고 공공근로에 아니 그걸 요구하지 사람들은. 우리 삼복도로 같은 경우도 삼복도로 르네상스 그 정말 그 전문학적인 돈이 부산에는 투여가 됐고 그걸로 실은 뜬 사람도 있고 부산에는 제일 그게 삼복도로 르네상스가 제일 큰 사업이었어요. 시책 사업이었고 부산발전연구원이 그 사업을 진행한 부산발전연구원이 실은 토대를 잡았고 이랬는데 하여튼 밝힐 수는 내가 여기 우리 직장 오기 전에 그 욕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우리 직장 오고 나서 그 당사자들을 계속 만나게 됐잖아. 그러니까 막 사람이 인간관계가 생겨서 말을 함부로 못 하겠는데 그거 다 이제 쓰레기를 양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은 전혀 원하지 않는 지금 흉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10년 지나서 다 결과가 나오고 있고 또 그 와중에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삼복도로에 프로젝트를 했던 또 팀들은 또 있는 거야. 그래서 공적인 자금을 안 받고 그런 것들은 가치 있는 작업들이 또 나와요. 근데 단기간 내에 공적인 자금이 투여가 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치고 빠지는 방식이 충북도 지금 보면 저 화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기능이 뭐냐 그랬더니 주차, 네, 불법 주차 못하게 한다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은 다 반대하는 거고 다 그게 불필요한 거고 늘 그 옮기면서 막 이사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또 일자리가 또 있으니까 공공근로자들이 있으니까 그걸 늘 관리하고 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들 거라고요. 이런 문제들을 미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러면 지금 금방 든 생각인데 이런 공적 자금을 한 방에 확 푸는 게 아니고 확보를 해놓고서 어떤 예술가들이나 어떤 사람들 어떤 그 개별 공모를 하는 거야. 그냥 내가 길 가다가 아까 전에 도시재생 그 도시기능 같이 그런 뭐 중남부에 이런 거 있다,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공모를 해. 그럼 그걸 이제 비용을 주고 통과되면 그 차라리 내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게 녹지를 다 없애놓고 녹지 만들겠다고 화분 갖다 놓고 꼬시고 그 난리를 피느니 그냥 녹지를 만들면 되죠. 그 예산을 가지고. 나 제때인 줄 알았어. 이게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그러려면 이번에는 내가 답사 끝나고 한샘하고 다 같이 이야기했지만 구매하는 방식도 있고 구에서 3년마다 옮겨 다니는 공무원들이 이 사업 공모 진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사업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사람을 예술감독을 뽑았어야 돼. 단기간 6개월, 그럼 이 사람 인건비도 포함을 해서 그 사람이 포트폴리오를 갖고 만약에 뭐 안태호, 신용재 이런 사람들이 낼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보고 심의를 정확히 하고 단기간 내에 그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으면 자기 책임지고 할 거 아니에요. 포트폴리오를 명확히 써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이게 이상론이지. 공무원을 단기직으로 뽑아야 되고 복잡해지는 거야. 아니 도시재생에 외부위원을 뽑아놨는데 우선 공무원들이 다 쫓아내버렸어. 밥도 같이 안 먹어주고 늘 밥 먹으면 너 좀 가라. 그런 거죠. 쓸데없는 자꾸 안 내지 말고 일을 만들어내니 일을 자꾸 복잡하게 하지 말고 너 좀 가라. 그 광역시는 총괄 건축가가 있잖아요. 네. 서울시도 부산시도 총괄 건축가가 있는데 그런 개념이
좀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달성은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늘공들하고 힘도 없고 그게 바람도 그러니까. 없고 아 그때 한번 네, 본 것 같아. 그 친구가 제법 아이디어가 괜찮았고 환경에 대한 문제를 꽤 심각하게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더라고요. 근데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나머지 공무원들이 얘를 왕따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거를 잘해야 돼. 순간. 그러니까 그 감독한테 돈을 일정 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 돈을 갖다 딱 꼽아놔버리면 공무원한테 뭐 얘기 한 것도 없잖아. 그 안에서 막 해버리면 이 사람들한테 그걸로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 이 상하게. 복잡하겠지. 미협이나 이런 것도 나는 그 힘이 있는 단체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시를 상대로 미적인 것들에 대한 걸 뭐 이렇게 뭔가 발언을 할 수 있는 미협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내가지고 도시개발에 좀 참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안을 들이밀면은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근데 안선생님 저번에 제가 한번 미션까지는 아니고 부탁을 한번 했는데 요거 제초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봐달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까지만 이야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코로나 예술과 복지 차원 아닌가? 저 그 따로 확인을 못 했는데요. 예술과 지금 수익이 없으니까. 나도 그걸 뒷선으로 들은 이야기라서 말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설계 때 분명히 아주 큰 그림, 그러니까 큰 공중전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안한 사람이 누군지도 들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추측성 발언하면 안 될 것 같긴 하고 여하튼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거 맞는 걸로 들었고요. 하여튼 그 모 예술단체 관련 인사가 문광부의 제안을 한 것까지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처음 설계는 문광부하고 이야기된 걸로. 이미 이야기 다 돼갖고 저 위에 윗선에서는 실은 이제 이런 말 함부로. 여하튼 그 문광부보다 그거는 이제 또 기재부가 있잖아요. 이야기가 다 되어서 돈은 기재부에서 나오잖아요. 기재부가 이야기가 다 된 상태에서 요거 설계에 들어간 걸로는 제가 들었어요. 이 정권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이 정권에서 실천한 거예요. 이 사업 사업. 목적이 뭔데? 그러니까 근데 일자리 창출이지. 일자리 창출. 단기 일자리 창출이 목표라고 얘기를 뉴딜인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술가들이 물론 일자리 창출도 플러스가 되지만 이 공공미술이 일자리 창출로 접근하면 안 되는 사업이. 그래 접근한 거지 우리. 그러니까 그거가 한쪽에는 일자리만 생각해서 예술가 주면 되겠다 가볍게 생각한 거고. 근데 이쪽에서 예술 쪽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일자리로 접근해버리면 이런 사태가 돼. 쓰레기로 양산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그러니까 서로 아구가 안 맞는 지점이. 옛날 말로 하면 쥐로 사업이잖아. 쥐로 사업은 쓰레기를 치우잖아. 근데 이거는 쥐로 사업을 했는데 예술적 쥐로 사업을 했는데 쓰레기를 만드는 거지. 과도하게 이야기하면 그거보다 더 못한 거지. 일자리 창출을 했는데. 그럼 좋은 지표 하나 만든다고 통계로 쓰겠다고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것도 있었죠.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복지도 예. 좀 들어가 있겠지. 예술가들이 수익이 뭐 너무 전시가 못하고 예. 이러니까 그냥 그런 목적이 그냥 공공미술에 안 썼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어. 그렇죠. 차라리. 그러니까 그런 접근을 그래버리면 되지. 공공미술이 아니라 예술가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방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방법적인 다양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공공미술로 예술가들을 주겠다 이런 게안 맞아요. 서울에는 통합관리를 했고 네. 그 지자체별로 광역이든 기초지자체든 간에 문화재단에서 요거 관리한 사례는 없어요? 직접 집행하거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 보니까 재단하고 재단이 논의는 해둔 것 같은데 연수 같은 데는 재단이 집행했습니다. 네. 했어요. 네. 그러니까 봐, 그러니까 이게 가이드라인이 크게 그것까지는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폭탄 돌리기 비슷하게 이래 된 거는 혐의가 좀 있는 거잖아요. 이거 골치 아프니까 돈은 써야 되고. 제가 직접 집행한 데도 있고 그렇게 아마 그 서울 25부작도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서울 디자인재단 쪽에서 핸들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면 전문가들 좀 네. 부터가
되는데 대부분은 있잖아. 시에서 봐 그냥 부러 그냥 돈만 내려준 거야. 그럼 담당 공무원은 안 하면 모르지. 또 부산도 마찬가지 그런 사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아무것도 몰라요, 걔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산 오는 거 귀찮아요. 공무원들은 있는 예산 쓰기도 바쁜데 새로운 예산이 떨어지면 내가 좀 더 생각해도 그거 하기 싫어요, 그거. 그거 자기들 책임 안 져도 되잖아, 또. 이 사업은. 그러니까 끝까지 법적인 분쟁이 있어도 자기 책임 안 져도 되니까 심사위 공개 자기가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게 이거는 심사위 공개를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있어요. 일반 입찰 용역 그런 거 있잖아. 일반 입찰 용역 심사위 시민 공개 안 해요. 문화재단 같은 데서는 예술 관련은 시민 공개하지만 다른 거 최저가 입찰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랑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심사위원 공개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북구가 그렇게 공개를 안 했어요. 정보공개 청구를 하셨는데도 안 해준 거지. 안 해준 거죠. 네.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거지. 이거 일반 공사하고 똑같이 본 거예요. 수도공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이 본 거지 이거를. 지로사업하고 똑같다니까 이거. 기획안을 그냥 입찰로 본 거네. 그래 본 거지. 아 실제로도 그 용역 대학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는데 내 말은 접근을 예술 쪽이니까 다르게 문화재단에서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준용하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한 거지. 그러면 머리 아프니까 일이 많으니까. 안 한 거지. 이건 누가 책임지겠노? 지자체 책임이 어쩔 거고. 우리가 월창서에서 기자회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다 조용한 거 아이가?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 밖으로 안 드러내면 다 조용한 거예요. 이러니까 별로 결과를 두고 사실은 모니터링과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자고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5개 구에서 이게 진행됐는데 개별 그룹 말고 울산 전체를 두고 이거 한 평가를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논의라는 자리를 만들어보자라고 그 시험 제안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동굴 아직 끝나지도 않았잖아. 그거를 어떤 단위에서 그거를 한번 제안을 뭐 지금 나오셨으니까 위협하고 비밀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든가 같이 묶어서 그래 되면 제일 좋지. 책임 당사자 얘기도 하고. 난 아닌데. 아니. 미역이나 문역이나. 나는 부산은 제안했었어요. 워낙에 이거 공모 진행되고 나서 지금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내가 문화재단 이제 거기 개간지 편집위원이어서 긴급 자담회 하자 그랬어요. 개갑하자 했더니 재단에서 몇 번을 전주도만은 조금 머리 아픈 거야. 그래갖고 결과 갖고 이야기하자고 지금 못된 상태거든. 아마 여름쯤에는 요거 우리는 모니터링 재단 차원에서 모니터링 할 가능성이 있어. 부산은 내가 하자고 할 거니까. 여기는 재단에 뭐 그런 게 없으면 이야기를 좀 유력한 미치기 지금 동구가 다 공공이 돼야지 이제 안 됐을 것 같은데. 아직 6월까지라며요. 6월까지. 6월까지면은 지금 하고는 있겠네. 그렇게 호텔 4월 달에 그때 그거 한다고 시작한다고 해서 4월 한 중순인가 하여튼. 근데 이거 다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대로 어떤 뭐 일체 다른 말을 들어본 적은 없어. 서로 한보하고 있는 거 같아. 뭐 따로 이쪽 가고 뭐 하긴 내가 했을 때 잘했겠다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 게 있잖아. 그러면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거는 외부의 전문가도 참여해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이미 했으니까 이걸 이번에 답사도 하고. 근데- 답사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그렇지. 근데 이제 문화재단에 우리가 제의할 수 없잖아. 문화재단 관계가 없는 거고. 근데 또 시에 그거를 제의를 해도 다 그분의 책임이지. 왜 시와 우리? 직접 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있죠. 네, 없죠. 구별로 하겠다고 할 수 없고. 구별로 우리가 제의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개별 과연 구별로 해서 토론할 수도 있는데 뭐 방식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5개 구에 다 제안을 해서 개별 구별로 토론하든지 아니면 언론사나 방송이나 얘기를 해서 이거 그 평가하는 관련해서 토론회나 그런 거 해보자라고 제안할 수도 있죠. 시의원 있잖아, 시의원한테 이야기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저 뒷담회 같은 거 좌담회 열 수 있어요. 말이 좀 통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게 더 그게 제일 빨라요. 그 시의원 아는 분 있죠? 그분한테 이야기하면 바로 그게 제일 빨라. 지금 내 구조상. 아니 근데 프레임을 어쨌든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혹은 책임자를 색출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어쨌든 작지 않은 사업이었고 울산 안에서도 그 개별 구마다 4억이나 들여서 되게 여러 작가들이 참여했는데 이 성과를 좀 제대로 남기고 평가를 해서 이후에 그 구에서는 그 울산시에서든
이거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었지만 이거 성과를 좀 받아들여서 다른 활동으로 좀 연결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보자라고 좀 제안하는 게 제일 부드러울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게 필요한 거기도 하고요. 지금 뭐 누구 욕하고 끝내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사실 제도 설계 자체부터 사실 왜곡된 상태로 왔기 때문에 작가들은 거기 참여하는 게 사실 죄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예. 그래도 이 상황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아무 지식이 없을 것 같아. 없죠. 네. 자기들 뭐 할 말이 없을 네, 것 실제로 같아.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의 그거는 물을 필요가 없고 응, 응.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응, 그 오늘 그 백선 선생님이 오래간만에 또 오셨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응. 그 굳이 세창 창고는 보고 오신다고 해서 좀 늦으셨죠? 그러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아, 이거 준비하면서 아이씨, 갑자기 내 뻘쭘해지는데. 여하튼 세창 창고는 나중에 보시고요. 이게 또 오래간만에 우리 올해 첫 그래도 그 그림판에 오셨으니까 또 새로운 주제이기도 하고 또 한마디를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만 말이만 한마디 정도는 하시고 우리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네. 아니 저는 그 예술가로서의 공공미술을 보기보다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이 공공미술을 많이 봐와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여기에 나오는 문제점들을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으로서도 모두 다 느껴져요. 그대로 느껴지고 그리고 제가 특별히 뭐 예술가 쪽으로 예술 쪽으로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말 일반 시민이거든요. 그 상태 이런 사람도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예술가들이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너무 안 지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산을 쓰기만 하면 되고 내가 그냥 아이디어 내면 이거 그냥 구현만 하면 끝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그 공동체의 어떤 생활하고는 동떨어진 작품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 예산에 비해서 너무 질 떨어지는 작품들을 흉물스러운 걸 올려놓는다거나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왜 그렇잖아요. 비판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대안을 제시를 못하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잘 파악을 해주셨고요. 다들 그 얘기하시는 것들이 문제점들이 누구나 다 인식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붙여 나가는 거죠. 그리고 네. 이 예술 작품이라는 게뭐 개별 작품 전시를 해도 그 호불호는 분명히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작업을 해가지고 아무리 신중하게 해도 거기에 대해서 또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도 있을 거고. 맞아요. 근데 그 이제 갭을 좁혀 나가는 게 예. 그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울산에 특별한 공공미술이라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과도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작가들이 직접 이렇게 참여해보면서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스스로 알고 그 다음 작업에서는 조금 더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좀 공부도 하고 다른 것도 좀 많이 보면서 점점 커 나가지 않을까. 그런 때 이렇게 이 문제가 있다는 걸 나서서 언론에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참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여튼 좋은 이야기, 여러 사례가 저희들 많이 오늘 이야기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안대호 선생님, 저 마지막으로 민스터, 듣고 보니 상당히 매력적인, 그러니까 이게 작품과 작가와 이 관객 사이가 실은 같이 성장을 하는 사례인데 10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재밌고, 오늘 약간 보충하실 이야기 더 있으시면 그걸로 마무리 발언하고 우리 오늘 마치도록 하죠. 미스터는 아니고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례가 하나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화동 거기 하셨던 이태호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인데 저희 미국인 친구랑 같이 한국을 좀 돌아보실 기회가 있었대요. 뭐 전쟁 기념관이 아니라 막 좀 그런 전쟁 관련한 그런 조형물들을 보고 다녔는데 이 친구가 한참 도시를 다녀보면 그렇게 얘기가 돼요. 얘네 나라는 한국은 왜 이렇게 전쟁을 즐기는 거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전쟁 기념물이 다 막 영웅적으로 막 돼 있고 막 다 그러니까 너네 전쟁하는 게 좋니? 왜 이렇게 신나 있니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그런 전쟁을 기념하는 조형물들은 되게 전쟁의 고통이나 슬픔이나 전쟁으로 인한 사람들과 이별이나 그런 고통을 얘기하는데 한국은 너무 영웅적인 조형물들만 일관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네.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마예린의 베트남 참전 영상 기념비가 나온 게 이미 몇십 년 전이고 그래서 어떻게 그냥 판으로만 만들어서 사람들 이름만 적어놓은 그것만 가지고 좋은 공공미술 역사를 아예 바꾸는 그런 작업들이 이미 나왔는데
그게 벌써 수십 년 전인데 한국에서 여전히 이 사회주의 기념물들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조형물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되게 씁쓸하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대중의 미감하고 동시에 가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중의 미감도 어떻게 같이 올릴 수 있을 것인가도 고민이 좀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최근에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동료했었는데 최근에 뭐 작가미술 장터 같은 거에서 열리잖아요. 소규모로 열리고 막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특히 공공에서 그런 미술 장터 열고 그러면 이런 갤러리들한테는 되게 그 영업에 타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공공에서 그렇게 싼 값을 다 파는 거 그렇게 해주고 돈 대주고 그러면 실제로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되게 고통스럽다고. 근데 갤러리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작품 유통이나 그런 게 잘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작가미술 장터는 이게 전체 시장에는 큰 타이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미적인 감수성이나 작품을 사보는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그렇죠.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한편으로는 있고 좀 그래서 좀 복잡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다 연결되어 있는 지점들인 것 같아요. 대중의 미감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혹은 대중들의 예술에 대한 감수성이나 관심과 함께 이 공공미술이라는 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때 그거 했잖아요. 그래가 시민들이 반대를 했잖아요. 그래 교육을 해가지고 그걸 샀습니까? 아니면 안 산 거예요? 나중엔 그 공공기금을 안 샀고요. 네. 그 기업이 기부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걸 딱 샀다 그러더라고요. 네. 굉장히 재밌는 방식이죠. 어쨌든 그러네. 지금은 안 썼지만 어쨌든 그거를 네. 사기도 했고 그 와, 교육도 멋진 했고. 방법이네. 서로 네. 하니까 그런 네. 합의점이 네. 나오는 거겠지. 다른 방식 방법으로. 그 맞네. 세금은 안 쓰고 상품 사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교육도 되고. 기업이 의문의 일패. 예. 우선 좀뭐 좋아지지 않을까요? 세월 지나고 이제 좀 다른 뭐 대구도 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대구도 지금 좀 잘 나왔던데 그러니까 보면은 그것도 처음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착이 되겠죠. 부산도 이제 그 과정이겠지. 과도기 근데 참 힘들 것 같아요, 우산이. 예. 힘들어요. 어쨌든 그 대중의 미감을 이렇게 같이 성장하는 문제는 저희들 다음 주제와 관련이 있어. 다음 주제 광고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현장 비평 한겨울 도입한 9번째입니다. 지역의 시각예술 공간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공간이 주어입니다.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남자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대통령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신큐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주어입니다. 7월 17일 토요일이고요. 장소는 여기 월갤러리. 발표는 지금 두 분은 지금 섭외가 됐고 이진철 학예사는 그랬는데 연락이 없네. 네, 그래서 이거는 섭외했어요? 네, 아니 섭외 여부를 지금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니, 이야기하라고 예, 했어요.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 때 조금 더 하고 시각예술 공간이 또 많이 생기는 게 중요하겠죠. 동네 미술관도 많이 생겨야 되고 동네 미술관 보고 오셨죠? 네네. 동네 미술관이 조그만 미술관, 상업 갤러리, 공공 미술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까이에 미술관이 또는 갤러리가 많아야 그게 또 발에 걷어차야 될 거죠. 신안에는 지금 박우량 군수가 1도 1 미술관 사업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아주 지금 많은 호평과 관심과 이런 거를 신안이 새로운 어떤 곳으로 탈바꿈하는 그 프로젝트에 또 동승단 작가가 관여되어 있고 그 한섬에는 동아시아 평화인권미술관은 곧 몇 년 후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첫 그 월갤러리 창작 스튜디오 그림판 8번째 오늘 여러 가지 성원과 함께 활발한 토론 수고하셨습니다.